영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런던 환경국장의 5억 파운드 실패가 영국을 뒤흔들었습니다. 3년 만에 녹조로 뒤덮인 템즈강 지류. 시민들은 분노했고 탄핵 청문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에밀리 톰슨은 마지막 기회로 서울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정치쇼라고 냉소했어요. 하지만 7일간 관찰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법도 벌금도 없는데 8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지키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세대를 넘어 이어진 문화였습니다. 그녀가 딸에게 보낸 6통의 이메일이 공개되자 영국 12개 도시가 움직였죠. 한국의 작은 하천이 어떻게 영국을 바꿨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영국 환경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세계 12개 도시가 한국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 이야기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두투미는 해외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런던 환경국장직을 맡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제 커리어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템즈강 지류 복원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5억 파운드를 쏟아부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썼어요. 최첨단 정화시설을 설치했고 유럽 최고의 생태 전문가들을 고용했죠. 2022년 착공식 때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런던이 다시 생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2025년 가을, 강은 녹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어요. 시민들은 항해 집회를 열었고 언론은 매일 저를 공격했죠. 납세자의 돈을 낭비했다고요. 시의회는 탄핵 청문회를 준비했습니다. 날짜는 딱 일주일 뒤였어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엔 사퇴서 양식이 놓여 있었죠. 보좌관들은 조용히 사표를 내라고 권했습니다. 그 전날 밤이었어요. 밤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의회 의장 로버트 경이었죠.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톰슨 국장,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시오. 다음 날 아침 의장실 문을 열었을 때 3명의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로버트 경이 서류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울 청계천이라고 들어봤소? 한국의 하천 복원 사례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몰랐죠. 50년간 복개됐던 하수구를 살렸다더군요. 20년째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오.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입니까? 로버트 경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오시오. 일주일간 관찰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청문회를 2주 연기해드리겠소.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부해봤자 일주일 뒤 탄핵당할 게 뻔했죠. 알겠습니다. 딴 조건이 하나 있소. 정치적 시찰이 아니오. 진짜 관찰을 하시오. 준비된 코스 따라다니지 말고 직접 파헤쳐보라는 겁니다. 로버트 경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그는 제가 실패 사례를 하나 더 만들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서울행이었어요. 보좌관에게 지시했죠. 한국 측에 공식 일정 요청하지 마세요. 저는 관광객처럼 다닐 겁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올리비아가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UCL에서 환경공학 박사과정 중이었죠. 엄마, 청문회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 간다. 청계천 조사하러. 올리비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청계천이요? 제 교수님이 수업에서 다루셨어요. 도시 생태 복원의 성공 사례래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리비아, 그런 거 다 정치쇼야. 아시아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잖아. 보여주기식 프로젝트. 하지만 20년째 유지되고 있다는데요.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이 정말 성공했다면 우리 프로젝트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닐 겁니다. 분명 연출된 성공일 거예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올리비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이메일 보낼게. 내가 뭘 발견하는지 지켜봐. 이번엔 제대로 파헤칠 거야. 히드로 공항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템즈강 지류 사진을 봤습니다. 녹조 낀 시커먼 물이었어요. 5억 파운드의 실패작이었죠. 서울에서 뭘 발견하든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요.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현지 시간 오후 5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톰슨 국장님이시죠? 저는 수진입니다. 런던시에서 요청하신 통역 담당이에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죠. 호텔 체크인 하시고 쉬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청계천 한번 보시겠어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 가죠. 차로 40분쯤 달렸을까요? 빌딩 숲 사이로 하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이었어요.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거든요. 템즈강 지류에 비하면 개울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물은 맑았습니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였죠. 차에서 내려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해질녘이라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물속에 물고기 떼가 헤엄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하얀 새 한 마리가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긴 다리, 긴 목,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새였죠. 저게 뭐죠? 백로예요. 야생 조류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야생 조류라니요? 네. 여기선 흔해요. 백로가 갑자기 목을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순식간에 은빛 물고기를 낚아챘어요. 햇빛에 비늘이 반짝였죠. 백로는 물고기를 단숨에 삼켰습니다.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속으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제가 도착한 바로 그 순간에 백로가 나타나고 물고기를 잡다니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물가에 사진작가 3명이 삼각대를 설치하고 서 있었어요. 망원 렌즈를 백로에게 겨누고 있었죠. 방금 장면을 모두 찍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취미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에요. 청계천엔 항상 사진작가들이 있거든요. 항상이라고요? 네. 새 사진 찍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외국 환경국장이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게 분명했어요. 백로도 물고기도 사진작가들도 모두 배치된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더 걸어봤습니다. 물은 계속 맑았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도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그림 엽서 같았습니다. 런던에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올리비아에게 첫 이메일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데일 마이너스 역시 연출이야. 본문에 오늘 본 장면을 자세히 적었어요. 백로, 물고기, 사진작가들, 그리고 너무 완벽한 타이밍.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올리비아, 이거 100% 연출이야. 내가 도착한 바로 그 시간에 백로가 나타나고 사진작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 한국도 결국 우리랑 똑같아. 정치쇼일 뿐이야. 내일부터 제대로 파헤칠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 저 아래에서 청계천이 흐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증거를 찾을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연출하는지 낱낱이 밝혀낼 겁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5억 파운드를 쓴 우리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혼자 다니겠어요. 필요할 때 연락할게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영어로 말했죠. 청계천 플리즈.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20분쯤 걸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어제와 다른 지점에 내렸습니다.
상류 쪽이었죠.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조깅하는 사람 몇 명이 보였습니다. 물가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가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백로였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냥을 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어요. 오전 5시 23분. 이 시간에 누가 백로를 배치하겠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 11시 다시 택시를 탔어요. 이번엔 중류 지점으로 갔죠. 점심시간 전이라 한적했습니다. 하지만 물속엔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물가에 내려앉더니 천천히 걸으며 먹이를 찾았죠.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오전 11시 47분. 오후 3시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엔 하류 쪽으로 갔어요. 택시기사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이곳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역시 똑같았어요. 맑은 물 헤엄치는 물고기들, 물가를 걷는 백로. 저녁 8시 네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물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백로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죠. 밤 11시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밤이었지만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물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물소리는 똑같이 들렸습니다. 택시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5번의 무작위 방문. 매번 생태계가 살아있었어요. 연출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백로를 대기시킬 순 없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처음 가진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만약 연출이 아니라면, 정말로 20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해왔다면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올리비아에게 두 번째 이메일을 쓸 시간이었어요. 제목은 데이 E- 뭔가 이상해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했죠. 5번의 방문, 매번 목격한 생태계, 그리고 흔들리는 확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올리비아 연출이라면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도 믿기 힘들어. 내일 더 파헤쳐야겠어. 분명 비밀이 있을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수진 없이 혼자 움직이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청계천 미들파트.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오전 10시쯤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한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노란 모자를 쓴 꼬마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이었어요. 3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아이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현장 학습인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물가 앞에 앉혔습니다. 다들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청계천이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옛날엔 여기가 어땠을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더러웠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주 더러운 하수구였어요. 그리고 땅 속에 묻혀 있었대요. 몇 년 동안? 50년이요. 다른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칭찬했어요. 잘 알고 있네요. 50년 동안 땅 속에 있었어요. 그럼 누가 이걸 다시 살렸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이면 지금 학부모들이 청년이었을 때죠. 그들이 복원을 지켜본 세대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안 될까요?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큰 소리로 뛰면 안 돼요. 물고기 잡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다투듯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한 여자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물고기 집이니까요. 선생님이 밝게 웃었어요. 정확해요. 여기는 물고기랑 새들이 사는 집이에요. 우리는 그냥 놀러 온 손님이고요. 자, 이제 물고기 보러 갈까요? 네. 아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발소리 조용히요. 뛰지 말고요. 아이들은 까치발로 걸었습니다. 서로에게 쉬타라고 주의를 주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물가에 도착한 아이들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죠. 선생님, 물고기 있어요.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봤어요. 손은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한 남자아이가 물속에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말했죠. 안 돼. 물고기 집이야. 남자아이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8살짜리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물에 손 넣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죠. 런던이 떠올랐습니다. 템즈강에도 학교 현장 학습이 오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소리쳐야 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아이들은 안 듣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했어요. 물고기를 배려했습니다. 8살인데 말이죠. 30분쯤 지나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계속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이게 교육이구나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교육이요. 오후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올리비아에게 3번째 이메일을 썼어요. 제목은 데이 3-8살이 가르쳐줬어였습니다. 오늘 본 장면을 자세히 적었죠. 초등학생들, 선생님의 질문, 아이들의 대답, 물가에서의 모습.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올리비아, 이게 답인 것 같아. 법이나 처벌이 아니야. 8살 때부터 배우는 거야. 20년째 이어지고 있어.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야. 우리 런던엔 이게 없었어.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청계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1시간 뒤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런던 템즈강 관리본부는 5층짜리 건물인데 여긴 2층이었죠. 김 과장이라는 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이분이 15년째 청계천 관리 업무를 하고 계세요. 수진이 소개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벽면에 모니터 여러 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죠. 청계천 곳곳이 보였어요. 역시 감시하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감시용이 아니에요. 안전 확인용이죠. 무슨 차이죠? 위반 행위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려는 거예요. 누가 물에 빠지거나 다치면 빨리 도와주려고요. 그럼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안 잡나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거의 없어서요. 믿기지 않았어요. 런던은 감시 카메라가 수십 대인데도 쓰레기 투기가 끊이지 않거든요. 정말입니까? 관리 인력은 몇 명이나 되죠? 김 과장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전체 5.8km를 12명이 관리합니다. 12명이요? 5.8km를요? 네. 수질 모니터링 4명, 시설 관리 5명, 안전 요원 3명이에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런던은 관리 인력만 120명이었어요. 10배였죠. 어떻게 12명으로 가능하죠? 김 과장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20년 동안 큰 문제가 없었어요. 청소도 최소한만 하면 되고요. 불가능합니다. 런던은 벌금이 200파운드인데도 쓰레기가 천지인데요. 김 과장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어요. 실시간 화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앉아 있었죠. 저분들 식사 끝나면 보세요. 쓰레기 하나 안 남기고 가실 거예요. 정말이요? 한번 보시죠.
10분쯤 지켜봤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그는 벤치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멀리 있는 쓰레기통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 하나 물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속도 안 하고요. 그럼 왜 저렇게 하죠?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느끼니까요. 세금으로 만든 우리 공간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료를 더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이 수질 데이터를 꺼냈어요. 20년간 기록이었죠. 그래프가 거의 평평했습니다. 큰 변동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특별한 정화 시스템이 있나요?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대부분 자연 정화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은 최첨단 정화 시스템을 돌리는데도 수질이 들쭉날쭉해요. 여긴 자연 정화인데 20년간 일정하다고요? 시민들이 오염시키지 않으니까요. 김 과장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소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밤에 다시 와보고 싶어요. 정말 밤에도 똑같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갔어요. 이번엔 술집이 많은 구역 근처였습니다. 런던 같으면 술 취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시간이죠.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몇 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맥주 캔을 들고 있는 사람도 보였죠. 30분을 지켜봤습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분명 취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빈 캔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휘청거리며 쓰레기통까지 걸어가 버렸어요. 물가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올리비아에게 4번째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데이 4-법도 벌금도 없었어였어요. 오늘 본 관리소 이야기, 12명의 관리 인력, CCTV의 진짜 용도,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까지 쓰레기를 챙기는 모습을 적었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올리비아, 런던은 벌금 200파운드인데도 안 돼. 여긴 벌금도 없는데 되더라. 법이 아니라 마음이야. 20년 동안 마음이 이어진 거야.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여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모은 정보들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돈 이야기였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계천 예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초기 투자부터 지금까지 유지비까지요. 오전에 시청 예산과에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 잡아드릴게요. 2시간 뒤 서울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예산과 박주임이 자료를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죠. 2003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예산 기록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보건 초기 투자비가 나왔습니다. 총 3,800억 원. 달러로 환산하면요. 약 3억 8천만 달러 정도예요. 런던은 5억 파운드였습니다. 약 6억 3천만 달러였죠. 생각보다 비슷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연간 유지비가 나왔어요. 숫자가 놀라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연간 30억 원이요? 네. 달러로는 약 250만 달러 정도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런던은 연간 3,800만 달러였거든요. 15배 차이였죠. 어떻게 이렇게 적게 들죠? 박주임이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적어요. 관리 인력이 최소한이니까요. 청소비도 적고요. 시민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시니까 기본 청소만 하면 돼요. 수질 관리비도 적습니다. 자연 정화가 대부분이거든요. 자료를 더 넘겼어요. 20년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유지비가 거의 일정했어요. 초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해도 있었죠. 왜 줄어들었죠? 시민들이 더 잘 지켜주셔서요. 시간이 갈수록 문화가 정착됐으니까요. 노트북을 꺼내 런던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초기 투자는 런던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유지비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적었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런던은 5년간 총 8억 파운드를 썼어요. 실패했죠. 서울은 20년간 총 4억 달러를 썼습니다. 성공했고요. 차이가 뭔가요? 박주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시민들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런던은 관리를 시에서 다 하시잖아요. 인력을 고용하고 시스템을 돌리고요. 그런데 서울은 시민들이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공짜로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시청을 나와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직장인들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한 여성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휴지를 꼼꼼히 챙겨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까지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받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죠. 그냥 당연하게 했습니다. 만약 런던이었다면 시에서 청소부를 고용해야 해요. 시급 15파운드 주고요. 여기선 필요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산을 계속했어요. 런던 관리 인력 120명. 평균 연봉 4만 파운드. 인건비만 480만 파운드였죠. 서울은 12명. 차이가 10배였습니다.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런던은 시에서 모든 걸 하려 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냥 이용만 하면 되고요. 서울은 시민들이 주인이었어요. 만들 때부터 지킬 때까지 함께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런던 공무원을 해왔는데 이제야 깨닫는 거였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노트북을 열어 올리비아에게 5번째 이메일을 썼습니다. 오늘 본 예산 자료를 정리했죠. 런던과 서울의 비교, 인건비 차이, 그리고 깨달은 것.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올리비아, 엄마는 5년간 8억 파운드를 썼어. 실패했지. 서울은 20년간 4억 달러를 썼어. 성공했어. 차이는 돈이 아니야. 시민의 마음이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6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특별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청계천 사계절 생태 기록이었죠. 20년간 축적된 데이터였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에서 자료를 펼쳐놓고 함께 들여다봤어요. 첫 장은 봄이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기록이었죠.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고기들이 산란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름 자료를 넘겼어요. 6월부터 8월까지였죠. 새끼 물고기들이 자라는 시기였습니다. 수초가 무성해지고 먹이가 풍부해졌어요. 가을 페이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예요. 철새들이 찾아오는 계절이었죠. 한강에서 쉬다가 청계천에도 들른다고 했어요. 겨울은 어떤가요? 수진이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12월부터 2월까지였죠. 물고기들은 깊은 곳에서 월동하고 겨울 철새들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나요? 네. 매년 같은 순환이 반복됐어요.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철새가 오고 겨울에 쉬었다가 다시 봄이 오는 거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런던 자료를 떠올렸어요. 우리도 생태 복원을 목표로 했었죠. 첫 해엔 물고기를 방류했습니다. 언론을 불러 행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듬해엔 절반이 사라졌죠. 3년째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런던은 보여주기였습니다. 물고기 방류 행사, 사진 찍기, 언론 보도. 그게 끝이었죠. 서울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시민들이 주인이었어요. 복원할 때도 의견을 냈고 완성된 뒤엔 지켰죠. 수진이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어요. 2005년 복원 직후 사진이었죠. 물은 맑았지만 생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사진.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015년엔 백로가 나타났고요. 2020년엔 완전한 생태계가 형성됐습니다. 15년이 걸렸군요. 네.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기다렸죠. 시민들도 함께 기다렸고요. 기다림이었습니다. 런던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당장 결과를 원했죠. 2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물을 바라봤어요.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소리였죠.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과학시간 과제인지 노트를 들고 물고기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없는데도 조용했습니다. 서로 속삭이며 기록하고 있었죠. 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지금은 중학생이 됐고요.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기억할 겁니다. 올리비아 생각이 났습니다. 제 딸도 저런 아이였죠.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엄마의 실패를 지켜봤어요. 이제 22살, 곧 사회에 나갈 나이였습니다. 올리비아 세대가 런던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6번째 편지였어요. 제목은 데이 6-15년을 기다렸더라였습니다. 오늘 본 사계절 자료를 자세히 적었죠. 20년간 끊기지 않은 순환, 15년에 걸친 생태계의 회복, 그리고 깨달음.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올리비아, 엄마 세대는 보여주기만 했어. 빨리 결과 내려고만 했지.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었어. 20년 동안 함께 지켰고. 엄마는 이제 늦었어.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달라. 천천히 해도 돼. 시민들과 함께하면 돼. 내가 런던을 청계천처럼 바꿔줘. 엄마는 믿어. 마지막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2시였지만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보고 싶었어요. 가장 평범한 순간을 담고 싶었죠. 택시를 타고 처음 백로를 봤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고요하게 들렸어요. 7일 동안 매일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이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첫 출근자가 나타난 건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청계천을 따라 빠르게 걸어갔어요. 출근길이었죠. 그는 물가를 지나며 잠깐 물을 봤습니다. 2초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게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7시가 되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노인. 각자의 방식으로 청계천과 하루를 시작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기적이었죠.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로였어요. 천천히 날아와 물가에 내려앉았습니다. 7일 전 처음 봤을 땐 놀랐었죠. 연출이라고 의심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연한 풍경이었어요. 백로도 자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8시쯤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마지막 인사하러 왔다고 했어요.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죠.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고마웠습니다. 7일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청계천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알게 됐어요. 20년 후에도 이대로일까요? 수진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30년, 4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이제는 서울의 일부니까요. 시민들 삶의 일부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죠.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올리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메일 다 읽었어. 정말 놀라웠어. 올리비아, 엄마 결정했어. 사퇴 안 해. 다시 시작할 거야. 정말이요?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배운 대로 할 거야.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 빨리 결과 내려고 하지 않을 거야. 20년 걸릴 거야.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희 세대한테 바통을 넘겨줄 거야. 올리비아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메일들 제 교수님께 보여줘도 될까요? 환경 포럼에서 발표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2주 후였습니다. 올리비아가 엄마의 6통 편지를 UCL 환경 포럼에 공개했어요. 런던 환경국장의 솔직한 고백, 7일간의 관찰, 그리고 깨달음. 하루 만에 5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50만이 됐죠. 영국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이 일면에 실었어요. 실패한 국장이 서울에서 배운 것. BBC도 따라했죠. 청계천 모델, 영국이 배워야 할 교훈. 한 달 후 버밍엄 시장이 연락했습니다. 저도 서울 가보고 싶습니다. 맨체스터 시장도 전화했어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리버풀, 브리스톨, 글래스고 시장들도 줄을 섰죠. 3개월 후 영국 12개 도시 환경국장들이 모였습니다. 청계천 모델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각 도시가 15년 계획을 세웠죠.
빨리 결과 내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천천히 가기로요. 6개월 후 런던시 의회가 템즈강 재보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시민 참여 조항이 들어갔죠. 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됐고요. 20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올리비아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본문은 짧았습니다. 올리비아, 엄마는 시작만 할게. 너희가 완성해줘. 20년 후 템즈강에서 백로가 사냥하는 걸 보고 싶어. 그때 내가 내 딸에게 말해줘. 할머니가 서울에서 배워왔다고. 그게 시작이었다고. 청계천의 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가를 시민들이 걷고 있고 백로가 사냥하고 있고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2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영국이 배우러 온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옆에 있는 알림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 영상 나올 때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두투미는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